자, 이런 초기의 컴퓨터들이 쭉 만들어져 있으면서 상업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50년대인데, 이제 그 전에 했던 이런 컴퓨터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메인프레임이라고 해요. 메인프레임 컴퓨터. 지금까지 봤던 컴퓨터들을 메인프레임이라고 해요. 보시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뉴스나 옛날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컴퓨터가 캐비넷처럼 생겼어요. 큰 캐비넷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돌려놓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저장 장치가 뭐로 돼 있냐면은 자기 테이프로 돼 있어요. 디스켓이 아니고 여러분들 카세트 테이프 알죠?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막 돌아가요. 막 돌아가면서 테이프처럼 돌아가면서 이제 자료를 찾아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메인프레임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근데 너무 크니까 그래서 메인프레임에 대한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여기 보면은 IBM 1401이라는 메인프레임 화면을 보고 있는데, 컴퓨터보다는 뭐 꼭 기계장치 같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PC보다 더 느린 거예요. 지금 따지면은. 이렇게 비싼 컴퓨터들이 있는데, 지금은 PC가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르죠. 자, 그럼 메인프레임에 비해서 좀 더 저렴하게 좀 축소돼서 나온 게 덱이라는 데서 만든 미니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미니 컴퓨터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크기가 얘보다는 좀 작아지죠. 즉 점점 뭐예요? 크기를 이제 작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 메인프레임은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까지 모든 기업들이나 모든 기관에서는 메인프레임 기계장치를 씁니다. 이 메인프레임 기계장치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전에 봤던 이런 시스템 있죠. 이런 시스템이 그 IBM이나 이런 IBM, 휴렛패커드 이런 데서 그 납품을 하면서 뭐까지 납품을 하냐면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납품을 해서 이 메인프레임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프로그램하고 이 기계장치가 거의 같이 움직여서 종속이 돼요. 그런 이 메인프레임을 움직이는 운영체제를 우리가 유닉스라고 부릅니다. 우리 PC는 PC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뭐라고 불러요? 윈도우즈 10, 윈도우즈 7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런 기계장치들을 움직이는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움직이는 그런 소프트웨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유닉스라고 부릅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기업들, 큰 기업들이나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하드웨어는 다 메인프레임이에요, 거의. 그 다음에 미니 컴퓨터, 이런 초소형, 또는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미니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이런 컴퓨터들이 아직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 학교에 있는 것도요, 다 이거예요. PC는 우리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거고요. 회사나 이런 데는 아직도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메인프레임 시대에. 그러면서 80년대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IBM PC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초창기 모델.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PC. PC의 약자가 뭐죠? P가? 퍼스널. 자, 여태까지 썼던 이런 거는 뭐예요? 이런 거는 워낙 비싸죠. 비싸니까 개인들이 못 쓰니까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돈을 들여서 이런 걸 사죠. 요즘도 몇 억씩 합니다. 그럼 갖다 놓고 너무 비싸니까 못 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얘가 갖다 놓고 뭐냐면 키보드하고 모니터만 갖다 놓고 선으로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단말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말기를 갖다 놓고 PC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는 본체 하나예요. 얘가 본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본체고 이 본체에 여러분들 키보드하고 모니터를 앞에 여러 개 갖다 놓고 집에 회사에서 그걸 다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썼어요. 워낙 비싸니까 이거를 못 사죠. 못 사서 한 대만 갖다 놓고 이제 쓰는 거죠. 요즘은 이제 회사들도 자기가 개인 업무는 개인 PC에서 작업을 하고 대신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ERP라든가 이렇게 저장하려고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는 한 대의 서버로 운영해야죠. 왜요? 왜? 지금 물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논리적으로 왜 한 대 서버에서 운영해야 되죠? ERP, CRM 이런 거는?
데이터는 한 군데서 저장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수정하기도 쉽고,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예요? 우리가 서버라고, 뒤에 보면 클라이언트 서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서버는 전부 다 뭘로 이루어졌냐면은 메인프레임 컴퓨터로 다 연결이 돼서 쓰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이런 게 IBM PC고요. 그 다음에 제록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죠? 제록스. 마우스에 대한 개념을 처음 만들었던 게 어디라고요? 제록스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우스, 이런 클릭, 버튼 2개 있는 마우스가 만든 게 제록스예요. 어디서 우리가 얘기했죠? 유비쿼터스 컴퓨팅 할 때,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었던 데가 어디라 그랬죠? 제록스죠. 이 제록스의 알토라는 이제 연구소에서 만든 건데, 거기서 만든 최초의 컴퓨터, 최초의 이제 PC, 이런 개념인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윈도우즈라는 개념, 윈도우즈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림, 아이콘이 있고,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작동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윈도우즈라는 게 그런 개념이죠. 그런 거를 처음에 만들었던 데가 이제 제록스라는 회사에서 이런 컴퓨터를 만들면서 여기 보는 것처럼 마우스, 그 다음에 이런 윈도우즈의 개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됐냐? 옛날에는 컴퓨터에 그림이 어디 있어요? 다 이런, 뭐죠? 글씨, 텍스트로 명령어를 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었어요. 초창기 때도. 그러다가 여기서 아이콘의 개념이 나오고 그걸 받아들여서 만들었던 게 애플이고, 애플보다 뒤에 만들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윈도우즈라는 게 95년도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윈도우즈라는 3.1 이런 게 94년도, 3년도 이때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윈도우즈라는 개념을 우리가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다 이런 거예요. 도스. 옛날에 우리가 도스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개념이죠. 그럼 그 전에 메인프레임은 다 뭐예요? 메인프레임은 다 이런 거였었어요. 그림으로 아이콘 클릭하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메인프레임 컴퓨터들도 전부 다 이런 윈도우즈 개념으로 다 바뀌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들어진 게 클라이언트 서버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개념이고요. PC는 자기 혼자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서도 쓰고 메인프레임 컴퓨터도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죠.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이고요. 이제 서버라는 개념이 뭐냐? 클라이언트라는 건 다 아시겠죠? 클라이언트는 무슨 일을 요구하는 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일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PC들이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요. 아까 전에 봤던 메인프레임 컴퓨터들이 전부 다 서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메인프레임 또는 이제 미니 컴퓨터들이 서버 역할을 해줘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이 서버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작업해서 관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거는 서버에서 운영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하는 ERP, 더존 ERP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PC에서 작동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전부 다 서버에서 작동을 해야 되죠. 내가 입력을 하지만 그거는 한 군데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기업 전체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서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홈페이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홈페이지라든가 우리 학교 홈페이지 이런 것들은 내 개인 PC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학교 대표 컴퓨터에서 작동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서 궁금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홈페이지에 다 접속해서 홈페이지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메인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서버 컴퓨터는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주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사람이 와서 작업하는 그런 일을 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 대표적인 게 데이터베이스 웹이거든요. 그 두 가지를 운영하는 게 이런 메인프레임 컴퓨터에서 하는데,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서버라고 불러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컴퓨터를 서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해 되셨죠?
그러면서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전사적 컴퓨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있죠. 전사적 컴퓨팅이라는 게 뭐냐면 이 안에 서버 있고 PC가 있고 미니 컴퓨터도 있고 해서 다 연결돼 있고요. 이 안에 다 뭘로 연결돼 있어요? 컴퓨터들이 전부 다 인터넷으로 다 연결돼 있죠, 여러분들. 그죠? 회사 가면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학교에 있는 컴퓨터들 전부 다 인터넷으로 다 연결돼 있으면서도 우리 학교의 컴퓨터들하고도 다 서로 연결이 돼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LAN, LAN이라고 부르죠. LAN 환경,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인터넷은 이런 각각에 모여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모여있는 네트워크들이 전체적으로 통합돼서 부르는 걸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러면서 최근 들어와서는 클라우드 모바일 컴퓨팅 시대로 요즘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돈을 주고 사요. 컴퓨터를. 우리 학교도 다 구입이 돼 있어요. 안에 여기 전산실에 가보면 그 전산실 안에 들어가 보면 컴퓨터들이 몇 대가 들어가 있어요. 메인프레임 컴퓨터, 그 다음에 저기 워크스테이션 이런 컴퓨터들이 딱 있어요. 거기서 뭘 계속 돌리느냐? 여러분들 학사 인트라넷 있죠? 학사 인트라넷.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거기다가 수강 신청도 하고 자기 성적 확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 하죠. 그 서버가 저기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컴퓨터들이 있는데 요즘은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요즘은 빅데이터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죠?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이런 시스템들이 계속 이제 확장이 되니까 사기도 어렵고. 그래서 뭘 하냐면은 빌렸어요. 빌려 쓰는데 어떻게 빌려 쓰느냐? 클라우드 컴퓨팅처럼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에 우리가 돈을 주고 거기 있는 컴퓨터들을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구글이라든가 이메일, 네이버 저장 메일 이런 걸 쓰는 것처럼 또는 핸드폰에 보면 여러분들 핸드폰 나중에 바꾸더라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핸드폰 백업 안 받죠? 백업 안 받고 계정 딱 들어가면 새 핸드폰에 다 연결이 돼서 다 다운로드 받아서 새로 세팅이 되잖아요. 완전히. 그죠? 내가 기존에 샜던 여러 가지 이미지 파일 저장됐던 거, 그 다음에 주소록, 이메일, 이런 것들이 다 클라우드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기계 장치에 내가 접속을 해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죠.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은 어떤 역할로 쓰느냐? 옛날처럼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구매하고 돈 많이 들어가죠. 몇 억씩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유지보수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컴퓨터라는 게 뭐 5년, 10년, 20년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5년마다, 10년마다 계속 새 걸로 바꿔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구매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관리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 업체를 통해서 이제 임대를 해서 쓰는 방법이에요. 이제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와서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쪽으로 앞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